보조 배터리부터 칫솔, 선풍기, 체중계, 청소기, 청정기, 블랙박스, 그리고 쓰레기통까지 일단 뭐든 만들고 보는 브랜드 샤오미.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된 샤오미의 5G 스마트폰 45만 1,000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는 미텐라이트 5G를 가지고 왔습니다. SK텔레콤에서 제공을 해주셨지만 리뷰는 누가? 제가 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가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언이고요. 그러면 바로 가보죠. 미텐 라이트 5G는 최근 출시되는 샤오미의 디자인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코스믹 그레이 색상과 고릴라 글래스 5의 적용으로 실버빛이 도는 메탈릭한 후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글자 써놓기라던가 플라스틱 버튼의 질감은 역시 중저가는 중저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프레임 디자인은 별다른 특징이 없이 밋밋하지만 상단에 3.5mm 이어폰 단자도 있고요. 요즘 같은 꿉꿉한 날씨에 에어컨을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IR 블라스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카드 슬롯이 요 하단에 위치한 게 특징인데요. 공식 스펙을 살펴보면 IP 방수 방지는 지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심카드 트레이에 고무로 실링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상황처럼 생활 방수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은 플랫한 화면에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과 카메라홀 주변으로 물방울 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 베젤의 차이는 커서 요건 디자인적으로 조금 별로지만 수화부 쪽에 위치한 깨알같은 LED로 화면을 켜지 않고 알림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실측 무게는 194g, 꽤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후면에 있는 엣지 덕분에 그립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텐 라이트 5G는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는 6.5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드레인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솔직히 디스플레이에서는 기대를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디스플레이 하나만큼은 꿀리지 않아요. FHD가 최대 화질이지만 밝기도 적당하고 색 정확도도 좋아서 특히 영상을 시청할 때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또 화면에 내장된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는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인식률은 괜찮았고요. 설정에서 지문인식 애니메이션도 취향에 맞춰서 깨알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인식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지문인식 센서가 너무 밑에 달려 있어서 지문인식할 때 손가락도 아프고 왠지 모르게 떨어뜨릴 것 같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스피커는 하단에 딸랑 하나 달려있는 모노 스피커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운드를 느끼기엔 아쉬움이 있지만 소리의 출력이나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동은 뭐야 이거? 그런데 진동은 이 디스플레이 위쪽에서 탱탱탱탱탱탱탱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진동은 탈락. 미텐 라이트의 카메라는 별다른 특색 없이 좌측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48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8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200만화소의 매크로와 뎁스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가 쨍쨍한 상황에서 찍어보지 못한 게 아쉽지만 주간에는 나름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일반 모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게 4800만화소로 변경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둘 다 꽤 괜찮죠? 그리고 야간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야간 사진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샤오미의 이미지 합성 기술이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두꺼비? 이런 애들도 식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빛이 거의 없는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는 좋은 사진을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이 카메라의 개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매크로라고 불리는 접사 카메라예요. 그래서 매크로 카메라로도 찍어봤는데요. 재미있는 각도와 구성으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디테일은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도 찍어봤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찍어봤는데요. 벨벳과 마찬가지로 광학식 손떨림 방지 OIS가 탑재되진 않았고 전자식 손떨림 방지 EIS는 적용돼서 스테디 모드를 켜면 흔들리지는 않지만 대신에 디테일이 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텐 라이트 5G는 스냅드래곤 765G에 램은 6기가 그리고 128기가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뭐 버터처럼 부드럽진 않지만 또 짜증은 나지 않게 그 미묘한 선을 지키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4160mAh에 2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0%부터 충전을 한번 해보면 30분에 51%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배터리 용량에 5G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가 정말 광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스냅드래곤 700번대의 저전력 설계 덕분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루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고려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아쉬운 점과 빠진 기능들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텐라이트 5G는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고요.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보면 이쪽 부분이 막혀 있어서 듀얼심도 지원하지 않고 무선 충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산폰이다 보니까 간편 결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 대신 NFC가 탑재돼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능은 뭐 빠져도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SK텔레콤 T 다이렉트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 기준으로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겟할 수 있고요. 공기청정기나 스피커 같은 T 기프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스피커는 조금 탐나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미텐라이트 5G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